페이지 40페이지 유형 적용 14-2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1kg인 두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해서 F로 잡아당기는 상황인데, 자, 처음에 요게 이제 앞에 그 문제 스타일하고 비슷해. 자, 0에서 2초 동안은 정지한 모습을 주니까 이제 0에서 2초까지 5N 잡아당겼다, 맞지? 자, F가 5N인데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얘들은 힘의 평행이다. 자, 그러면 A가 받고 있는 5N과 지금 B가 내려가려는 빗면방을 내려가려는 힘이 5N으로 균형이 맞는 상황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빗면에서 받는 힘은 얘 무게의 요 기울어진 각도 세타에 대한 사인 성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kg의 무게는 10N, 10N의 사인 성분이 5N인 거 보니까 얘는 절반이네. 그러면 2분의 1mg 받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지?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mg다. 그럼 30도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할 수 있다, 이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10N 한번 주고 0N 한번 주는데, 10N을 주면 얘가 내려가려는 힘이 5N이다 했으니까 전체 걔가 이 방향으로 전체 힘을 5N 받는 상황이고, 힘을 안 주면 F를 안 주면 F가 0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려는 힘이 5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방향으로 전체 물체가 5N 받아서 운동하는 이런 상황이네. 그럼 가속도가 정확하게 크기 갖고 방향 반대겠다, 맞지? 그러면 똑같은 가속도, 크기 똑같은 가속도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똑같은 시간 2초씩 받으면 얘는 결국 정지하겠다, 이거지. 자, 일단 묻는 게 2에서 6초 동안 움직이는 동안 P에서 Q까지 L만큼 이동했다면 요 L이 얼마니 묻는 거니까, 자, B의 등가속도 운동 보면 되겠네. 자, 일단 가속도가 전체 5N인 상황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러면 전체 질량이 2kg이니까 2분의 5 미터 퍼 세컨드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2초씩 하면 되죠. 그러면 그냥 수평면으로 그려보면 요 물체 B 물체는 왼쪽 방향으로 2분의 5 미터 퍼 세컨드 제곱으로 2초 가속됐다가, 그러면 속도가 5 미터 퍼 세컨드 됐다가 다시 한번 반대 방향으로 2분의 5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또 2초 동안 겪으면서 얘는 결국 정지했다, 이제. 그러면 총 이동 거리는 어차피 각 구간, 요 구간이나 요 구간이나 정지해서 5m per s 다시 정지하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전부 다 2.5m per s다 했죠. 그래서 2초씩 이동하면 5m, 5m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총 이동 거리 L은 10m다 볼 수 있고. 자, 장력인데 장력이 3초일 때 장력을 물어보네. 그러면 3초일 때는 10N 잡아당길 때, 그러면 상황이 두 물체 묶어 놓고 B는 이쪽 방향으로 5N 내려가려고 하고 이쪽 방향으로 F를 10N 주는 이런 상황에 각각의 질량이 1kg. 그러면 B로 보면 B는 왼쪽으로 가속도 2분의 5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의 상황. 1kg이 가속도 2.5니까 얘가 받아야 되는 R자임이 왼쪽으로 2분의 5N. 근데 5N 받고 있으니까 장력이 2분의 5까지 주려면 5N 플러스 2분의 5N이니까 7.5N이다. 오케이. T는 7.5N이다. 다음. 자, 윤적용 14-3번. 자, 그림 가에서 물체 A가 질량 스몰 m인 물체 B랑 연결된 후에 F를 가하니까 AB가 정지한 모습이다. 자, F가 아래 방향인데 이렇게 힘을 주니까 전체가 정지해 있는 거 보니까 그 힘을 주지 않을 때는 B가 내려가려는 힘이 A의 무게보다 더 크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A가 질량 라지 M이라고 치면 A 무게는 라지 Mg, 얘가 내려가려는 힘이 F만큼 더 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을 여기서 주고 있네. 요게 3F래. 그러면 여기가 장력이 3F인 거 보니까 정지거든. 그러면 F 주면 장력이 3F인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라지 mg, 요게 지금 현재 EF 역할을 한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쪽도 장력이 3F 작용해서 이 M이 내려가려는 힘이 균형이 맞아서 정지하고 있다 모습이니까 B 쪽에 내려가려는 힘이 3F구나, 네, 알 수가 있네. 자, 그 다음에 놓으면 이제 등가속도 운동 8분의 1g로 운동한대.
그러면 가속도를 이제 라지 M과 스몰 M에 대해서 전체 힘 표현하면 되겠다 맞지? 자, 전체 힘은 A 무게가 2F였고 B가 내려가려는 힘이 3F니까 전체 힘은 3F다 맞지? 아, F다 그렇지? 자, 근데 이제 B의 A의 무게로 표현하면 A의 무게가 2F니까 라지 mg가 2F란 뜻이고 전체 힘 F는 2분의 1 라지 mg로 보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 라지 mg 요게 물체계가 받는 전체 힘이고 전체 질량이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요게 8분의 1g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면 4m m 해서 라지 m이 3분의 1 스몰 m 이렇게 되겠네. 그 마지막에 이제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을 물었으니까 A로 구하지 뭐. 자, A 상황이 3분의 1 스몰 m인데 위로 가속도 8분의 1g로 가속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받아야 되는 힘이 24분의 위로 24분의 1 mg 받아줘야 된다 맞지? 자, 얘가 장력 받고 자기 무게 3분의 1g 받는 3분의 1mg 받는 상황에서 R자임 24분의 1mg 받아야 되니까 더해주면 24분의 9mg 이게 장력이네. 그러면 8분의 3mg 된다. 그래서 답은 8분의 3mg. 오케이. 그 다음에 14-4번. 자, 라지 m과 스몰 m, 그 다음에 4 스몰 m 이렇게 A, B, C를 연결해 놓고 가그림이 또 정지를 나타내고 있다 했으니까 자, 겨루는 힘이 C의 무게랑 4mg와 A가 내려가려는 힘, 그 다음에 B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 이렇게 받으면서 균형이 맞는 상황이네. 그러면 그 두 물체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이 합해서 4mg다 볼 수 있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가에서 P가 당기는 장력이 3분의 10mg다 이렇게 했어요. 자, P가 여기 있는데 P가 잡아당기는 장력은 A가 내려가려는 힘과 균형이 맞아서 0이 됐으니까 A가 정지하고 있겠지. 그러면 A가 내려가려는 힘이 지금 3분의 10mg구나. 자, B가 내려가려는 힘하고 더해서 4mg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B가 내려가려는 힘은 3분의 2mg다. 근데 우리가 이제 B의 질량은 안다 맞지? 그러면 B가 받는 중력은 지금 mg인 상황인데 그 mg 중에 3분의 2짜리가 빗면에 따라 내려가려는 힘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분의 2라는 게 빗면에 지금 쌓인 값이다 이거죠. 자, 마찬가지로 A도 질량이 라지 잘 모르지만 이 자기 무게 3분의 2배 된 결과 내려가려는 힘이 3분의 10mg다 했으니까 라지 m이 5m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나로 가보자. 나로 가보면 A가 5m이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일단 전체 받는 힘이 다 더해서 6mg. 그 다음에 C가 내려가려는 힘도 같은 빗면이니까 얘 무게의 3분의 2배. 그러면 4mg의 3분의 2배니까 3분의 8mg 받는다. 자, 그리고 우리한테 묻는 게 장력이네. 그러면 전체 가속도 값합시다. 6mg와 3분의 8mg니까 빼주면 3분의 10mg. 그러면 3분의 10mg가 전체 물체계가 받는 힘이고 전체 질량이 5m, 4m이니까 10m. 그러면 가속도는 3분의 1g. 자, C가 빗면 따라 올라간다 맞지? 3분의 1g로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C가 받아야 되는 R자임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 3분의 4mg다 이거죠. 그러면 3분의 4mg 밖에 장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3분의 8mg 플러스 3분의 4mg 받아줘야겠네. 그래서 3분의 12mg 4mg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답은 4mg. 오케이. 14-5번 A, B, C, D 네 물체가 실로 연결돼서 가속도 크기가 A1인 등가속도 운동. 이게 처음에 이제 실 아무것도 안 끊었을 때 운동인데 상황을 보니까 양쪽의 질량이 5m씩 균형이 맞다 이거지. 자, C랑 B도 더해서 5m, A랑 D도 더해서 5m인데 지금 A가 좀 빗면이 기울기가 좀 완만한 기울기고 나머지 B, C랑 D는 좀 가파른 기울기네. 그러면 왼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B가 받는 요 빗면 방향 성분과 C가 받는 빗면 방향 성분의 합인데 그거랑 같은 OM이지만 A가 좀 완만한 데 있기 때문에 A랑 D가 내려가려는 힘의 합보다는 크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속도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요게 A1. 자, 그 다음에 P를 끊고
자, P를 먼저 끊을 건데 P를 끊으면 등속도 운동을 한단다. 그러면 B가 내려가려는 힘, 이 A, D가 내려가려는 힘의 합과 균형이 맞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B가 내려가려는 요 힘하고 A가 내려가려는 힘과 D가 내려가려는 힘의 합이 균형이 맞는 상황이니까 아까는 끊기 전에는 얘들 세 개가 다 날아가잖아. 그러면 결국은 걔 전체가 받는 힘은 C가 내려가려는 힘을 걔 전체가 같이 나눠서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A1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Q까지 끊으면 다시 이제 B쪽이 이기겠지. 그때 가속도가 A2. 자, 근데 문제의 조건이 P를 끊은 후에 C, Q를 끊은 후에 D의 가속도의 크기가 서로 같다. 자, P를 끊고 나면 C는 혼자, Q를 끊고 나면 D도 혼자인데 결국 어떤 빗면에 혼자 있게 되면 그 가속도는 이 경사가 결정한다 했어. 경사에 대한 사인 값이 G 사인 세타랑 곱해지면서 요게 이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한다. 질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했어요. 중력으로 인해서 그 질량의 비례한 힘을 계속 받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이 경사 왼쪽의 경사와 오른쪽의 경사가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구나. 사인 값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질량을 묶어서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경사가 똑같으면 결국은 질량이 비례해서 힘을 받게 되니까 D가 내려가려는 힘을 기준 F라 한다면 C는 2M이니까 2F, B는 3M이니까 3F 이렇게 줄 수 있겠네. 자, 그리고 BAD가 균형이 맞았거든. 그러면 B가 3F고 D가 F니까 A가 내려가려는 힘은 2F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가속도 구해주면 되겠네. A1은 하나도 끊지 않았을 때 그러면 전체 힘이 균형에 EF만큼 깨졌다 맞지? 그러면 전체 힘이 EF고 전체 질량은 다 더하면 10M. 오케이. 그 다음에 A2는 둘 다 끊고 PQ 둘 다 끊었을 때 남는 게 3F랑 EF. 그러면 전체 힘은 F, 전체 질량은 7M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지금 묻는 게 A2분의 A1 요걸 최종적으로 묻거든. 그래갖고 구해주면 5분의 7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오케이. 14-6번 보니까 자, 일단 ABC가 실로 연결돼서 A를 가만히 놨더니 등가속도 운동하네. A가 여기 P점에서 출발을 해서 가만히 놓았다 했으니까 정지해서 출발합니다. 정지해서 출발해서 어떤 가속도로 PQ 거리만큼 등가속도 운동을 했더니 정지해서 EV를 찍는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그때 그 순간 BC 사이 줄이 끊어졌다 이거지. 끊어지니까 A랑 B는 등속도 운동이래.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가 B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의 성분하고 B가 B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의 성분이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이제 C가 끊어지고 나면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상황 A, B가 내려가려는 힘이 각각 대해서 날아가는 상황이라면 A, B, C가 함께 운동할 때는 C가 내려가려는 힘이 그 전체 힘의 전부다 이거지. 그러면 C가 내려가려는 힘으로 다 함께, 만약 이게 F라면 F로 다 함께 라지 M 플러스 3M이 가속 운동하는 게 첫 번째 가속도 상황. 끊어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끊어지고 나면 C는 등가속도 운동 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A가 등속도 운동을 해서 EV로 R까지 가니까 그게 요 밑에 있는데 R까지 가니까 그때 C의 속도가 빨라져서 5V 됐대요. 그러면 C는 끊어지기 직전에는 얘가 똑같이 EV로 가고 있었겠지. 그러면 C의 속도가 EV에서 5V로 가속되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A의 질량을 구할 건데 끊어지기 전과 끊어지고 나서의 그 차이를 비교해서 결국은 가속도를 비교한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끊어지기 전에는 가속도가 얼마였는데 끊어지고 나서 가속도가 몇 배 되었다.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좀 묶어줬어. 자, A가 이렇게 가는 동안 처음에 다 같이 가속도가 속도가 0에서 2V 변했고, 자, 또 A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C가 변했더니 C가 2V에서 5V 변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이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PQ랑 QR 거리는 같다 했으니까 0에서 2V를 찍으면서 P에서 Q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하고 2V로 쭉 Q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주면 평균 속도 V로 갈 때랑 2V로 평균 속도 갈 때랑 같은 거리 가니까
시간이 PQ 구간에 갈 때 2배 많이 걸렸겠네. 자, 그러면 2t 시간 동안 PQ 구간을 지났다면 t초 동안 QR 구간을 지나가겠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요 빨라지는 애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자, 2t초 만에 속도가 0에서 2v 증가한 게 첫 번째 가속도라면, 자, 두 번째는 C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할 건데, C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이 A가 요만큼 가는 동안 T초 동안 C는 2V에서 5V 됐거든. 그러면 C는 3V가 증가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가속도의 비가 1대 3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C는 무슨 힘을 받아서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자기가 힘을 받아서, 그게 F였지. 요 F를 자기 혼자 받았어. EM이 혼자 받아서 된 가속도가 A2인데, 요게 그 전에 가속도 A1의 3배다 이거지. 그러면 그 전에 가속도는 똑같은 힘 F로 라지 M과 플러스 3M이 다 같이 가속됐거든. 요거보다 3배 더 크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거 정리해 보면 결국은 이제 요 라지 M 플러스 3M이랑 어차피 F가 같으니까 요거만 비교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3 곱해서 같은 거니까 지금 라지 M 플러스 3M이 2M보다 3배 더 크다 이거죠. 그러면 라지 M이 3M 되면 되겠네. 그래서 결국 비교한 거는 그거였어. 전체 힘을 A, B, C 묶어놨을 때나 C 혼자 갈 때나 자기가 내려가려는 힘 F를 받는 건 똑같은데, B와 A가 다 같이 묶여서 함께 갈 때는 가속도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전체 질량, A, B, C 전체 질량의 합이 C 혼자 갈 때보다 3배 더 크다 이거죠. 그래서 6M이 돼야 되니까 A가 3M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3M. 자, 그 다음은 이제 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마찰력이라는 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으로 나누는데, 자, 마찰력은 원거리에서 줄 수 있는 힘은 아니야. 면이 닿아 있어야 줄 수 있는 힘인데, 요 닿아 있는 면에서 얘가 이 면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으면, 자, 이게 뭐 밑에가 수평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밑에 그림처럼 뭔가 수레일 수도 있는데, 이 면과 면 사이에서 서로가 상대 운동, 움직임이 있으면, 미끄러지면 운동 마찰력, 미끄러지지 않으면 정지 마찰력이라 부른다 이거지. 자, 기본적으로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게 맞아. 자, 운동을 방해하는 게 맞는데, 이 면을 맞대고 있는 서로가 상대 운동을 방해하는 게 마찰력입니다. 자,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면 지금 수레를 이렇게 잡아당긴다, 맞지? 자, 그러면 수레가 잡아당겨지면 수레와 물체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물체가 받는 마찰력은 수레가 준다 이거지. 그러면 수레 입장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찰력을 준다 생각하면 돼. 자, 수레가 당겨지니까 수레가 보면 물체는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해? 왼쪽으로 가려고 하겠지. 뒤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수레 입장에서는 물체의 뒤로 가려는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찰력을 앞으로 준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물체가 마찰력을 앞으로 받을 거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면 입장이지. 물체는 지금 물체가 받을 수 있는 수평 방향 힘이 마찰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레가 주는 마찰력을 받아서 같이 수레랑 함께 끌려갈 거다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물체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는데 마찰력을 받아서 운동하니까 마찰력도 오른쪽 방향이다. 그러면 운동 방향과 마찰력 방향이 같으니까 마찰력이 운동을 도와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마찰력은 항상 운동을 방해하는 힘인데 상대적인 운동, 물체에게 마찰력을 주는 대상, 수레가 봤을 때의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운동이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찰력을 주겠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갖고 밑에 문제를 한번 가보자. 자, 지금은 1kg을 6N을 주는 상황인데, 여기서 1번에서 보면 장력이 6N일 때 그래도 미끄러지지 않고 상대 운동을 하지 않고 함께 운동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함께 운동하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모든 물체가 가속도가 동일하다. 그 물체 개로 문제를 풀겠다 이거지. 자, 요 상황도 마찬가지로 요 2kg과 1kg을 줄로 매달고 오른쪽으로 6N으로 잡아당기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같이 함께 한다면. 자, 근데 6N을 이렇게 주면 얘는 장력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자, 장력이 1kg이
2kg한테 이제 장력을 전달하면서 함께 운동하게 되는데, 이때 전달받는 장력은 2kg이니까 전체 3kg 중에서 3분의 2배 돼. 그러면 6N, 그냥 가속도로 가자. 6N의 전체 질량 3kg이니까 3분의 6, 얘가 2m/s 제곱이 얘들 두 물체의 가속도다 맞지? 그러면 2kg이 장력받아서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필요한 힘은 4N이다. 요거를 이제 장력이 주면 돼요. 요도 마찬가지야. 일단 함께 간다 했으니까 1kg과 2kg이 지금 힘을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마찰력이거든. 그러면 마찰력을 2kg한테 같이 가자고 4N 주면 작용 반작용. 수레도 왼쪽으로 4N 받으면서 수레는 결국 4N과 6N. 그러면 오른쪽으로 2N 받아서 함께 잘 가속도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하겠다 이거지. 자, 근데 이 마찰력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지면에 물체를 놓고 잡아당길 때 마찰력이 있는 상황이면 마찰력이 버티다 어떤 한계가 되는 마찰력, 최대가 되는 마찰력을 이겨내면 이제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된다 맞지? 그러면 결국 마찰력은 뭔가 최대되는 힘이 제한이 된다 이거죠. 자, 실로 잡아당길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 근데 지금은 마찰력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잡아당겨주는 6N, 지금은 6N인데 이 힘을 계속 크게 만들어주면 결국은 이 마찰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kg이 받아야 되는 힘만큼 줄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F라는 힘을 줬어요. 그러면 6N이니까 얘한테 필요한 3분의 2짜리 4N을 줄 수 있었으면 되는데, 자, 6N보다 훨씬 큰 F를 준다면 이 2kg이 F 중에서 3분의 2는 받아줘야 함께 등가속도 운동할 수 있는데, 이 3분의 2F라는 힘이 제법 커진다면 마찰력으로는 이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물체가 수레 위에서 미끄러지는 상황이 생길 거다. 오케이. 그래서 그게 이제 3번인데 2번은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는 얼마인가 하면 오른쪽으로, 물체도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운동 방향과 우리가 봤을 때 운동 방향과 그 마찰력 방향이 같다 보면 돼요. 그렇다고 운동을 도와주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장력이 20N일 때, 자 F가 20N일 때 보니까 A는 12m/s 제곱으로 가속도 운동한다. 자,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크다 이거죠. 자, 지우가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지금은 장력이 20N, 자 장력 20N으로 함께 잘 가는 상황이었으면 이 전체 질량이 3kg이니까 힘을 잘 나눠받고 가속도가 전체 질량분의 20에서 3분의 20m/s 제곱이라는 게 가속도로 돼야 되는데 3분의 20보다 훨씬 크다 맞지? A가 12로 가속되는 거 보니까 일단 요 이게 A이고 얘가 B입니다. 자, A가 12m/s 제곱으로 가속되는 상황으로 보니까 A랑 B랑 함께 운동한 상황이 아니고 미끄러지는 상황이다. 이 면에서 미끄러짐이 있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 20N은 제법 큰 힘이다 이거지. 얘들 마찰력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각각 운동하게 만들어주면 돼. 자, A 가속도가 이미 나왔으니까 A는 오른쪽으로 1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 A가 질량이 1kg이니까 A가 받는 힘이 얼마 돼야 돼? 12N 돼야 돼요. 오른쪽으로 12N. 요게 결과적으로 합력이 돼줘야 된다 그치? 자, 그럼 거기에 맞춰서 A가 20N 받고 있는데 왼쪽으로 8N을 받아야 12N 받겠다. 그러면 요 8N이 지금 주고받는 마찰력이다 이거죠. 그러면 A가 왼쪽으로 받았으니까 B는 A가 B한테 반작용, 오른쪽으로 마찰력 8N 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B는 2kg인데 8N 받아서 운동하고 있으니까 B의 가속도는 4m/s, 오른쪽으로 4m/s 제곱이다. 그러면 A의 가속도가 12, B의 가속도가 4니까 함께 운동하지 못하고 결국 미끄러지다가 B가 더 느리잖아. 그러면 A가 앞서가다가 이제 B가 A 뒤에서 떨어지겠지. 자,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자, 그래서 4번에서 보면 20N으로 2초간 주었더니 더 이상 주지 않았을 때 물체 운동 어떻게 되는지. 자, 20N으로 2초 동안 줬는데 그러면 가속도 운동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2초 후의 모습을 보면, 자, A는 오른쪽으로 2초, 가속도 12로 2초 지났으니까 24m/s 모습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는
고 4m/s 제곱으로 2초 가속됐으니까 8m/s가 얘들 속도야. 자, 이제 더 이상 힘을 주지 않는데 얘들이 지금 속도가 다른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위에서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받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으로 지금 20N 줄 때 미끄러지는 경우가 똑같아. 그래서 운동 마찰력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아요. 항상 크게 같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도 A랑 B의 상대 운동이 있는 상황이야. A가 더 빠르니까 A가 봤을 때 B는 자꾸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지. 자, 그러면 그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A가 B에게 오른쪽으로 마찰력을 줄 거고 B는 A에게 왼쪽으로 마찰력을 준다. 요게 지금 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예요. 요게 지금 똑같이 8N이에요. 자, 그러면 A는 1kg이 왼쪽으로 8N을 받았으니까 왼쪽으로 가속도가 8m/s 제곱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고, B는 2kg인데 오른쪽으로 8N 받았으니까 B는 오른쪽으로 나누어주면 4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미끄러지다가 B는 계속 빨라지지. 그 다음에 A는 느려지고. 그러면 속도가 만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함께 잘 가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B가 T초라고 그냥 보자. 그러면 B의 속도는 8m/s인데 지금 가속도가 4니까 4로 T초 지나면 요만큼 속도가 증가할 거고. 자, A는 지금 24인데 속도가 8로 감소하니까 가속도 8로 T초 감소하면 8T만큼 감소할 건데 언젠가는 이게 같아지는 순간이 온다 이거지. 그때 이제 함께 운동을 잘 하면 된다. 그러면 12T가 16이니까 T는 3분의 4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3분의 4초 동안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이제 함께 가게 된다. 그때의 속도는 3분의 16 더하면 3분의 40m/s로 함께 잘 운동하겠다. 오케이. 같은 조건에서 물체 B를 6N으로 잡아당기는데, 자, 지금 당기는 힘을 6N을 수레에게 주다가 위에 있는 물체 B에게 줬다. 자, 그러면 일단 6N을 받을 때 함께 잘 갔단 말이야, A에게. 그러면 지금 B에게 줬을 때는 마찰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A다, 그죠? 그러면 A가 마찰력을 오른쪽으로 받을 거고 B가 왼쪽으로 받아서 이렇게 함께 힘을 나눠 가질 건데, 아까는 이 마찰력을 통해서 B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B가 2kg이라서 4N을 줬어. 자, 지금은 이제 A가 마찰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상황이니까 A가 필요한 힘은 2N이다, 맞지? 그러면 2N만 줘도 되는 상황이니까 아까도 함께 잘 운동했다면 지금도 함께 잘 운동하겠네. 그러면 전체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함께 잘 운동하면서 그 A, B가 주고받는 힘 마찰력이 2N인 이런 상황. 그래서 각각 알짜 힘이 A가 2N, B가 4N 받아서 함께 잘 운동한다 이거지. 오케이. 유연분석 15번. 그림 가는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 자, 마찰이 있는 빗면이니까 마찰력 신경 써주고 위에 질량이 2m짜리 물체가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m짜리 물체를 반대쪽에 매달았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일정한 속도로 내려온다. 자, 그러면 빗면에 대해서 내려오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빗면과 마찰력은 A는 그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겠고, 자, A가 내려가려는 힘은 중력 성분이겠지. 자기가 받는 EMG 중에서 요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중력 성분을 받을 거고, 자, 그 다음에 B가 자기 중력 mg 받겠다, 맞지? 그래서 지금 등속도 운동이라 했으니까 균형이 맞다 이게 소리지. 그러면 A가 내려가려는 B면 따라 내려가려는 중력 성분을 라지 F, 그 다음에 마찰력을 스몰 F를 한다면 라지 F와 스몰 F는 mg와 같은 방향인 거다, 맞지? 전체 개로 봐서는. 그러면 스몰 F가 라지 F가 스몰 F와 mg의 합과 같으니까 얘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 알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질량을 좀 바꿨네. 4m을 매달았더니 가속도 3분의 1g로 이렇게 A가 올라가는, 빗면 따라 올라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물체 전체 개가 받는 힘을 생각해 보면 A가 내려가려는 힘은 A는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맞지? 라지 F.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빗면 아래 방향으로 마찰력 스몰 F. 운동 마찰력도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C는 자기 무게 4mg 이러면서 지금 4mg가 더 큰가 봐. 그래서 A가 올라가고 C가 내려가면 등가속도 운동 한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힘, 전체 질량 나눠서 가속도다 이렇게 씩 세워보자.
전체 힘은 4mg에서 빼기 라지 F도 있고 스몰 F도 있고, 요거를 전체 질량 6m으로 나누니까 그때 가속도가 3분의 1g.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요 6m을 곱하면 2mg 되고, 그래서 라지 F와 스몰 F의 합이 2mg가 되네.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라지 F가 F 플러스 mg였고, 그러면 라지 F 요거를 F 플러스 mg로 바꾸면 2F 플러스 mg가 지금은 2mg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 그러면 스몰 F 마찰력이 2분의 1mg고, 그 다음에 라지 F가 2분의 3mg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치? 그래서 마찰력 크기 물었으니까 2분의 1F가 답이겠네요. 오케이. 15-1번도 그 가에서 마찰이 있는 수평면, 잠깐만, 수평면 위에 있는 A가 마찰력 받겠고, 자, 그 다음에 얘들이 이렇게 매달렸을 때 하는 운동이, 가 그림에서는 속력이 일정하네. 지금 요 속력은 A의 속력이다, 맞지? 일단 A의 속력이 일정한 거 보니까 이 물체계가 등속도 운동. 그러면 B랑 C의 무게, 마찰이 없었으면 C 무게와 B 무게가 같다는 뜻이니까 C를 2kg 했겠지만, 지금은 마찰이 있는 상황이니까 A가 움직이는 방향과 요 면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F 받겠다 이거지. 그러면 B 무게 20과 F는 같은 방향이고, 그 다음에 C의 무게 mg, 이렇게 균형이 맞다는 상황이니까 mg는 20 플러스 F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 상황에서는 이제 가속이 되네. 자, 가속도가 지금 1초 만에 4 증가했으니까 가속도가 플러스 4m/s이고, 자, A는 여전히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마찰력 F는 왼쪽으로 받고, 자, 이쪽에 물체 두 개를 다 매달았다, 맞지? 그러면 두 물체 전체 무게의 합이 mg 플러스 20. 그랬더니 이 세 물체가 가속도 4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전체 힘 mg 플러스 20 이쪽에 이겼지? 빼기 F. 그 다음에 전체 질량 6 플러스 m 플러스 u 했더니 나눴더니 전체 가속도가 4다. 그죠? 그래서 G는 10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돼. 그러면 넘겨서 정리해주면 4m 24니까 해주면 6m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F, 요게 0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질량부터 구하자. 그러면 F 대신에 요게 F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F 대신에 6m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여기에 20 플러스 6m 마이너스 4는 G가 10이니까 10m. 그러면 4m이 16이니까 m이 일단 4kg. m이 4kg이면 여기 40이니까 마찰력은 20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니디 기억 m은 4kg, 3kg면 틀렸고 마찰력 20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A와 C를 연결한 실이 C를 잡아당기는 힘은 A와 C를 연결한 실이니까 여기 장력이네. 그러면 합력으로 가주자. 자, 요 가 상황에서는 A보다는 C 보는 게 편하겠네. 그러면 C 보면, 자, C가 받는 중력이 4kg였으니까 40, 그리고 C가 4kg인데 얘가 등속도 운동이잖아. 그러면 이 장력도 40.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가속도 4, A가 4 가속도로 움직이려면 질량이 4니까 오른쪽으로 R자임 16N, 근데 마찰력 20N이 있는 상황이고 장력이 그거 이기고 16N 주는 상황이니까 장력은 36N. 그래서 가는 40이니까 가가 나보다 4N 더 크다 이거지.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2.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 위에 놓인 질량 EM, 질량 M 올려놓고 F로 A 잡아당기는 상황. 자, 그랬더니 A, B가 각각 가속도 크기가 2A,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근데 맨 밑에 보니까 수평면과 A 사이의 마찰은 무시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일단 마찰은 요 A, B 사이의 마찰력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지. 마찰력이 없었으면 B가 갈 수가 없어. A 혼자 F 받고 가는 거지. 자, 지금 A, B의 가속도가 각각 2A, A니까 가속도가 동일하지 않다 봤지. 그러면 이 두 물체는 함께 가는 상황이 아니고 미끄러지는 상황이다 이거지. 이 F가 많이 큰가 봐. 그래서 F가 전달이 되어서 함께 잘 가려면 B가 질량이 M이고 A가 질량이 2M이니까 B가 필요한 만큼 3분의 1F, 전체 질량이 3분의 1이잖아.
3분의 1F 받고 그 다음에 A가 그 반대 방향으로 3분의 1F 받으면서 A가 최종 합력을 3분의 2F 받으면 이렇게 되면 함께 갈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마찰력이 그 정도까지는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지. F가 제법 커서. 그래서 얘들은 같은 가속도가 아니라 A가 가속도 2A, B가 가속도 A로 운동한다 이거죠. 자, 그래도 어차피 B를 이렇게 A로 운동시키는 힘은 마찰력이 거고 마찰력이 A에게 반대로 전달되는 건 맞거든. 그러면 결국은 A는 라지 F에서 요 마찰력 뺀 것만큼 받아서 또 이렇게 가속되는 상황이니까 이 라지 F는 M을 A로 가속시키고 2M을 2A로 가속시키는 이 모든 힘을 다 F가 주는 건 맞아요. F가 5MA 이렇게 돼야한다. 자, 상황을 볼게요. B부터 가지 뭐. B가 질량이 M이고 A로 가속되려면 마찰력을 MA 받아줘야 되고 그러면 B가 A에게 마찰력을 반대 방향으로 MA 돌려주고 자, A도 2M인데 2A로 가속되려면 R자 힘을 오른쪽으로 4MA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근데 MA 받는 상황에서 4MA 받으려면 F가 우리하고 반대로 5MA 돼야 한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림 나 상황에서는 B에게 5MA를 주는 상황이야. 자, 아까는 마찰력으로 가야 되는 애가 질량이 M이야. 그래서 얘한테 필요한 힘이 전체 힘의 3분의 1인데 3분의 1F도 지금 마찰력이 주기 힘들어서 미끄러진 상황이다 맞지? 지금은 A 마찰력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애가 A지. 근데 A가 2M이잖아. 그러면 3분의 2F 전체 힘의 3분의 2가 A에게 작용해야 함께 갈 수 있는데 3분의 1도 안 되는데 3분의 2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미끄러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깝고 갈 거예요. 자,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마찰력, 운동 마찰력은 똑같을 거고 그러면 B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마찰력 MA 받으면서 A에게 마찰력 요거 받아서 운동하라고 주겠지. 그러면 B는 총 5MA랑 MA 받으니까 4MA. 근데 질량이 M이니까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4A. 자, A는 마찰력이 전부 다 맞지? 그러면 MA를 받는데 질량이 2M이니까 나누어주면 A의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2분의 1A. 그래서 A가 B를 못 따라간다. 알겠죠? 기니디 보면 기억. A가 B에 작용하는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자, 어떤 두 물체, 지금 두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물었으니까 이거는 마찰력이에요. 자, 마찰력이 B에게 A가 B에게 그럼 B가 받는 마찰력 방향 가에서는 오른쪽으로 나에서는 왼쪽이니까 반대 방향이다. 그럼 같다 했으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니은 F는 5MA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4A이다. 가속도의 4A 맞죠. 그래서 답은 2D.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실험대 위에서 물체 A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물체 B 놓고 실로 묶어서 C 매달고 자, 근데 B는 A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A와 함께 운동한다. 자, 어차피 B랑 C는 실로 묶여 있어서 함께 운동해야 되고 그 B와 A가 함께 운동한다 했으니까 얘들은 그냥 한 물체로 취급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힘, 전체 실력 나눠서 가속도 찾아주면 되고 각각의 물체가 받아야 되는 힘을 이제 합력 맞춰주면 된다 이거지. 지금도 전체 힘은 그러면 C의 무게밖에 없어요. 10N. 전체 질량이 총 10kg. 그러면 10N을 10kg이 가속되는 상황이니까 가속도 1m/s제곱. 자, A는 오른쪽으로, B도 오른쪽으로, C는 아래로 이렇게 가속될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로 이제 합력 찾아주면 가속도가 1m/s제곱인데 1kg이네. 그러면 힘도 1N 필요하다 이거지. 10N 중력 받고 있으니까 장력은 9N. 그리고 이 장력 9N이 A에게 전달될 거고 자, A가 받아야 되는 힘은 가속도 1에 3kg이니까 3N 오른쪽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장력과 B가 A에게 전달하는 마찰력의 반작용 마찰력 받을 거고 요게 6N 되면 얘가 이제 합력 3N 받을 거고 이 마찰력은 B가 A에게 오른쪽으로 전달하겠다 맞지 6N. 그러면 요게 이제 A가 받는 힘 전부다. 그러면 6N 6kg 가속도 A도 1m/s제곱으로 함께 잘 운동하는 상황이다. 그치? 기니디 보면 기억 C이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9N이다. 장력 9N 맞죠? 그 다음에 니은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A가 받는 마찰력의 방향은 오른쪽 운동 방향과 반대가 아니라 A가 운동하는 방향과 똑같이 틀렸고 디귿
B에 작용하는 마찰력 크기는 둘 다 6뉴턴. 그래서 답은 기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성력인데, 탄성력은 우리가 용수철이 주는 힘을 보통 탄성력이라고 한다 맞지? 자, 지금 요 용수철은 원래 자기 길이가 있어. 자기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이 길이보다 뭔가 변형이 되면 힘을 주는 게 용철이다. 근데 이제 용철이 주는 탄성력의 특징이 x, 변형된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해요. 압축된 거랑 늘어난 거는 뭐 부호가 반대겠지만 일단 변형된 길이 자체는 똑같이 x다 이거지. 자, 이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서 자꾸 큰 힘을 주는 게 그게 용철 탄성력의 특징이다 이거지. 그래서 비례상수로 k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요거를 용철 상수 또는 탄성 계수라고 한다. 자, 지금도 요 원래 길이보다 얘가 이만큼 늘렸다 맞지? 그러면 요 늘어난 길이가 x라면 거기에 비례해서 kx만큼 힘을 줄 거고 이 힘의 방향은 항상 늘어나면 줄어드는 방향으로 원래 길이로 그 다음에 압축됐다면 늘어나려고 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게 탄성력의 특징이다 보니까 힘이 이 늘어난 방향과 x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맞지?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는 힘이다. 그래서 보통 F는 kx 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용질 상수는 보니까 k가 f가 kx 있으니까 k는 일단 그 방향에 대한 부호는 빼고 생각한다면 x분의 f, 즉 만약에 2m 늘어났을 때 이 용체 주는 힘이 뭐 200N이다 하면 용체 상수는 100N/m. 결국은 2m당 200이니까 2로 나눠서 100이라 썼으니까 얘는 의미가 1m당 1m 늘리는데 또는 1m 압축시키는데 필요한 힘 이런 뜻이 탄성계수다 이거지. 그래서 탄성계수는 크면 클수록 용철이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이다 이거지. 오케이.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면적이나 한번 봅시다.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요 힘과 그 힘이 작용한 거리, 늘어난 길이 이런 걸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면적을 우리가 그 힘에 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뒤에서 이제 일과 에너지 할 때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한번 넓이만 계산해 보면 자, 용수철이 x만큼 늘어난 용철이 kx를 주게 됐단 말이죠. 자, 근데 이 그 용철이 주는 힘은 늘어난 길이에 자꾸 비례해서 이렇게 힘을 주다 보니까 자, 만약에 뭐 x1 늘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힘은 kx1, x2 늘어났다 그러면 비례해서 kx2 이렇게 될 거니까 이 힘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용철 상수 k 뜻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넓이는 여기 전체 넓이는 x만큼 늘어날 때까지 늘어났을 때 얘는 kx만큼의 힘을 주고 있으니까 x와 kx의 곱의 절반,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 요게 당기는 동안 용철이 한 일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 돌아가면서 이 힘을 얘한테 물체한테 줄 수 있잖아. 그러면 뭔가 물체한테 그 용수철이 약간 이 X라는 늘어난 상황이 용수철이 얘한테 이만큼 일을 해줄 걸로 기대되는 에너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보통 이런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게 되면 요때 한번 본 거 그냥 봤었다 하면 생각하면 돼.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 요게 x만큼 늘어난 용수철이 물체에게 다시 돌려줄 걸로 기대되는 에너지다. 오케이. 내려가 보면 자, 탄성력과 중력의 평형인데, 자, 연직으로 매달았을 때야. 자, 연직으로 매달았을 때는 연직 방향 아래 방향으로 얘가 중력 mg를 받죠. 그래서 요 mg와 같은 크기의 힘을 위로 탄성력으로 받아줘야 힘의 평형인데, 요때가 지금 평행 위치라면 시그마 f가 0이 되는 위치라면, 자, 늘어난 길이가 x0면 kx0, k 비례해서 kx0만큼 탄성력을 줄 거고, 이 탄성력이 mg 중력과 같아서 날아가는 상황이 힘의 평형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 kx0와 mg가 지금 같은 상황. 그래서 여기 뭐 k로 정리가 되고 x0를 확인한 다음에 x0분의 mg에서 용체 상수를 확인해 줘도 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x0는 평행에 필요한 길이는 k분의 mg. 자, 그래서 보통
K로 어떤 F를 나눴다 이런 상황은 K로 F를 나누면 여기가 이제 뭔가 길이를 의미하는 X가 될 거거든. 그러면 이 X라는 길이의 의미가 K가 넘어가면 KX가 얼마 되는 F 되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러면 F라는 힘으로 뭔가 탄성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X만큼 변형되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K분의 F는 그 F만큼 힘을 주기 위해서 변형되어야 되는 길이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요걸 한 번 더 볼 텐데, 물체가 지금 여기서 이제 평형 위치 가서 최종 정지한 상황이고, 평형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났겠지. 자, 처음에 물체가 원래 자연 길이, 원래 길이. 자, 원래 길이인 상태에서 얘를 놓게 된다면 물체는 어떻게 운동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원래 길이에서 놓았으면 원래 길이는 변형되지 않은 상태니까 탄성력이 0인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물체가 받는 힘은 mg가 전부인 상황. 그래서 이제 물체가 떨어지겠죠. 밑에 힘밖에 없으니까. 자, 물체가 이제 내려가다 보면 x만큼 내려가면 물체가 요 늘어난 길이 x 때문에 kx라는 그 탄성력이 생겼죠. 근데 그 탄성력이 바로 mg와 같아지는 건 아니고 점점 늘어나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평형이치, 평형이치까지 가게 되면 이 물체가 받는 탄성력과 중력이 같아서 날아가는 상황이 될 거다. 요때가 이제 평형이치고, 그러면 이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위에 동네, 요 위에 부분은 모조리 다 mg가 이기는 상황이니까 이 물체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계속 가속이 되는 상황이 되겠지. 계속 빨라졌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속도가 제법 이제 늘어나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조금이라도 이제 더 내려오면 어떻게 돼? 늘어난 길이가 평형일 때보다 좀 더 많으니까 탄성력이 커지겠지. 그래서 탄성력이 중력보다 커지는, 탄성력이 중력보다 더 큰 상황이 요 밑에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물체는 위로 힘을 받으면서 가속도가 위로, 근데 아래로 속도가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속도가 이 가속도 방향 때문에 감소할 거다. 속도가 계속 감소하다 보면 힘이 정확하게 대칭적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도가 감소하다 보면 어느 점 가서 최종 정지하게 되겠죠. 이 정지한 데까지 길이도 마찬가지 대칭이라서 요 길이가 지금 x0지. 그러면 한 번 더 x0만큼 내려가면 얘는 최종 정지하게 될 거고. 자, 어떤 물체가 순간적으로 정지는 할 수 있어. 정지를 했는데 그 정지한 지점이 얘가 힘의 평행점이 아니지. kx가 mg보다 훨씬 x0만큼 늘어났을 때 평행이었으니까 지금은 2x0 늘어난 상황이잖아. 그러면 당기는 힘은 용출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비해 안 됐으니까 2mg가 2mg. 그러면 mg와 2mg 받으니까 얘가 받는 합력은 0은 아니고 위로 mg 되는 상황. 그래서 전체 시그마 F가 위 방향으로 mg가 되는 상황에서 최종 정지한 거니까 정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힘 때문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또 상황이 똑같아. 올라가면서 가속됐다가 평행 위치를 지나면 가속도 방향이 이렇게 되거든. 아래로. 그럼 그 속도가 감소해서 또 원래 위치까지 가서 정지하고. 그래서 이 물체는 최고 위의 부분, 처음 시작한 요 원래 길이에서 최고 아래 2x0까지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는 x0만큼 중앙을 찍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요런 운동을 할 건데, 이런 걸 보통 이제 진동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철에 매달린 물체가 하기 쉬운 운동이 이런 진동 운동이에요. 오케이. 유연무석 17번 보니까 그림가는 용철이 세워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 위에 5kg짜리 물체를 올려놨더니 용수철이 0.1m 압축된 상황에서 물체가 계속 정지했다. 그러면 힘의 평형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힘의 평형점 상황이니까 물체가 받는 중력 50N이죠. mg. 자, 50N과 용수철이 지금 0.1m 압축됐지. 압축된 용수철은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고 위에 있는 물체를 밀 거야. 이 미는 힘이 50N과 같아서 시그마 F가 0인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용수철은 0.1m 변형됐을 때 50N을 주는 상황이다. XF니까 얘가 K 곱하기 0.1m 됐을 때 50N이 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K를 찾아보니까 K는 500Nm. 어차피 늘어난 거랑 줄어든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서 힘을 주니까
0.1m가 50N를 준다면 K는 기준이 1m거든. 그럼 1m는 10배 되는 힘, 500N 주겠죠. 그래서 용체 상수는 500N/m. 4번. 적용 17-1번인데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길이가 각각 15cm, 원래 길이가 15cm인가 봐. 두 용수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석 A, B를 연결해서 N극과 S극을 마주보게 했네. 자, N극과 S극을 마주보는 상황이니까 얘네들 둘은 서로가 서로를 당길 거야. 요건 자기력이죠. 근데 서로가 당기는 힘은 그 크기가 같은 방향 반대인 작용 반전 관계다. 그치? 자, 그러면 A가 B 때문에 오른쪽으로 딸려가는 힘을 받았는데 그거를 버텨야지 정지하잖아. 그걸 버티기 위해서 P 용수철이 늘어났다 이거지. 원래 길이가 15cm였으니까 얘는 3cm 늘어난 겁니다. 3cm 늘어나서 얘가 당기는 힘, 원래 길이로 돌아가려고 당기는 힘을 A에게 주겠지. 이 힘이 B가 주는 자기력과 같아서 날아가서 최종 정지다 이거죠. 자, 마찬가지 반대편도 Q가 원래 15cm인데 16cm니까 얘는 1cm 늘어난 거야. 1cm 늘어나서 그거 잡아당겨주는 탄성력을 줘서 B도 안 움직인다 했으니까 B가 받는 자기력과 그에 같아서 힘의 평형 상황이다. 그러면 어차피 양쪽 자석이 받는 자기력은 크기가 똑같으니까 양쪽에서 P, Q 용철이 그 버텨주는 탄성력도 크기가 같다 이거죠. 그러면 용철 P 용철의 상수가 KP, Q 용철 상수가 KQ라면 KP는 1cm, 0.02m지. 그 다음에 KQ가 0.01m. 잠깐만. P는 요게 3cm네. 3cm고 0.03m. 그 다음에 Q는 1cm, 0.01m 늘어났더니 둘이 주는 탄성력이 똑같다. 이 상황이잖아. 그러면 P가 3배 더 많이 늘어나야 탄성력이 똑같은 거 보니까 K는 반대로 1대 3일 거다. 이거지. 오케이. 기니 D 보면 기억. 용철 상수는 Q가 P의 3배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용철 P가 자석 A에 작용하는 힘은 용철 Q가 자석 B에 작용하는 힘과 방향이 같다. P도 당기고 Q도 당기는 상황인데 서로 당기는 방향이 서로 반대다. 맞지? 그래서 방향이 같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D은 자석 A가 자석 B에게 작용하는 힘은 B가 A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A가 B에게, B가 A에게 이렇게 말하면 얘들 둘의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인데 작용 반작용 관계인 힘은 크기가 서로 같이. 그래서 누가 더 작다 했으니까 틀렸다. 답은 기억.